안녕하세요. 이번 반은 문제부터 먼저 풀고 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론을 챕터별로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지 6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면 소염제인 아세틸살리실산 아세틸살리실산은 다른 이름 약품명이 아스피린이지. pKa 값 3.5이다. 아세틸살리실산은 다음과 같이 해리가 된다. 아세틸살리실산이 해리되어 애시드의 A겠지. A-와 HA의 농도가 같아지는 pH는 기억이고 pH 1.5인 위장에서 A-와 HA의 농도 비율은 니온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대입을 하면 되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이건 여러 번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pH는 pKa 플러스 로그에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 화학에서는 POH를 다루고 pKb를 다루는데 생물은 POH와 pKb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는다 그랬지. 그 뒤에 창문 좀 닫아버리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다. 창문 좀 닫아줘. 그래서 우리는 산에 대한 것도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pH와 pKa를 이용을 하고 염기에 대한 것도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이용을 할 때 pH와 pKa를 이용을 합니다. 염기에 대한 것은 pH는 pKa 플러스 로그에 얘는 베이스의 B가 되겠지. BH 플러스가 분모에 가고 베이스가 분자에 가면 되겠지. 얘는 아세틸살리실산이니까 애시드입니다. 이 식을 이용을 하면 되고 pKa 값이 3이기 때문에 그러면 A-의 농도와 AH의 농도가 같아지는 pH니까 HA의 농도와 A-의 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이 값이 1이 되는 것이니까 로그 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두 물질에 대한 농도가 같을 때 pH는 pKa와 같다 그랬지. pKa 값이 3.5이니까 pH 3.5에서 두 물질에 대한 농도 비율은 같다. 따라서 기억은 3.5를 적어주면 되겠지. 니온에 대한 것은 pH가 1.5야. 1.5는 pKa 값이 3.5야. 3.5 더하기 로그에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가 성립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AH의 농도분의 A-의 농도비를 로그 값을 취한 것이 2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이 HA의 농도에 대한 A-의 농도비를 묻는 것이니까 는 10의 제곱이라 하면 되겠지. 혹은 100이라 해주면 됩니다. 아닌가? 잘못했다. 마이너스 2지.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2승이라 하든지 혹은 100분의 1이라 하면 되겠지. 아세틸살리실산은 체내에서 효소인
COX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저해하여 디귿의 합성을 억제한다 했으니까 디귿은 프로스타글란딘을 하면 되겠지. 막인지질을 포스폴리파즈 A가 가수분해하게 되면 지방산과 리소인지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방산에서 20탄소 화합물인 아라키돈산, 이것도 같이 외워두고, 따라서 모든 막인지질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라키돈산을 가지고 있는 막인지질을 포스폴리파즈 A가 가수분해하면 20탄소 화합물인 불포화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라키돈산이 사이클로옥시게나제에 의해서 전환되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사이클린 혹은 트롬복산과 같은 에이코사노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리포옥시게나제, 이 효소에서 전환되게 되면 류코트리엔이 되게 되지. 디귿의 합성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서 통증 완화와 항염증에 대한 효과를 가진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굳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이나 트롬복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에서 얘를 저해하는 것이 아스피린이고, 아스피린에 대한 주된 목적은 이것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기능이 면역에서 얘는 통증, 발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답안을 작성할 때 안다고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적자. 다음 2번 문제에서 뭔가 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지 않아? 뭔 소리지 이거? 아, 그 꺼뿌리면 안 될까? 2번 문제. 생리적으로 중요한 완충용액 중 하나인 인산 완충용액에서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의 평형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얘는 물과 반응하는 것이지. 대신 이제 용매가 물이니까 알자 반응으로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알자 반응으로 표현을 하니까 얘가 산해리 반응이 된 거지. 실제는 산염기 반응이지. 그래서 실제 물에서는 H 플러스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H3O 플러스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얘는 산으로 작용한 것이고, 얘는 짝염기가 되겠지.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인산 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첨가하면서 측정한 pH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pH 8.2일 때 인산 완충 용액에서 두 물질에 대한 농도 비율을 구하는 식과 값을 제시하라. 먼저 얘도 산이지. 이 산이
물과 반응을 해서 이온화되게 되면 H2PO4- 되게 됩니다. 얘가 또 산으로 작용하게 되면 HPO4- 되게 됩니다. 또 얘가 산으로 작용하게 되면 H 플러스 PO4 3- 되겠지. 얘가 가장 강한 산이고 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강산이겠지. 얘가 가장 강한 산이고 가면서 약산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각각의 pKa라고 하는 것은 산에 대한 성질이야. pKb는 염기에 대한 성질인 것이고, 그러면 얘가 강한 산이고 가면서 약한 산이 되니까 가면 갈수록 pKa 값은 커져야 되겠지, 그지?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이고 pKa 값이 크면 클수록 약산이 되겠지, 그지? pKb 값도 마찬가지야. pKb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염기가 되게 되고, 이는 가장 기본적인 화학적인 상식이지 생물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외워. pKa 값이 작을수록 강산이다. 그러면 pKa 값이 3개가 나왔으니까 pK1을 여기다가 줘야 되겠지, 그지? 얘에게 주는 거야, 얘의 pKa 값이 2.15이다. 이 물질의 pKa 값은 pK2가 될 것이고, 얘는 7.2이다. 이것의 pKa 값이 pK3이고, 얘가 12.4이다. 이 반응이니까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이 산에 대한 pKa 값은 7.2이다. 핸더슨 하셀발리식이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HA의 농도 분의 A-의 농도이므로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pH에는 8.2를 대입하면 되고 pKa 값은 7.2를 대입하면 되겠지. 로그 산이 H2PO4- 염기가 HPO4- 됩니다. 그러므로 로그 H2PO4- 분의 HPO4- 값이 1이다. 그러므로 로그를 풀어내게 되면 H2PO4- 의 농도분의 HPO4- 의 농도 비를 물었으니까는 10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pH 8.2일 때 인산 완충 용액에서 이것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고 값을 제시하라 10이라 해주면 되겠지, 그치? 다음 3번 문제. 표는 트리펩티드.
항상 핵산의 경우에는 5'에서 3' 방향으로 접고 읽어주는 것이고, 아미노산 서열은 N-말단에서 C-말단으로 접고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쪽이 왼쪽이 N-말단, 오른쪽이 C-말단. 알라닌의 R그룹은 산염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산의 R그룹은 카복시이고, 리신의 R그룹은 아민입니다. 이쪽이 C말단이다. 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이온화 상수이다. 단, 트리펩티드는 알파 카르복실기와 알파 아미노기 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게 이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되게 되면, 아미노산의 경우에 글라이신을 제외한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글리신은 여기가 H니까 글리신을 제외한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전부 키랄 중심 탄소를 가집니다. 입체 중심 탄소를 가집니다. 입체 중심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는 것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고,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입체 중심 탄소 전체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어 있는 것은 거울상 이성질체라 한다 그랬지, 그지? 거울상 이성질체는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피시의 투영식으로 이렇게 이 형태로 그림을 그렸을 때 아미노기가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D체가 되고 왼쪽에 있으면 L체가 됩니다. 얘는 L체의 아미노산이다. 이 아민을 기준에 두고 이제 주제가 아민 화합물이 주제야. 아민 화합물에서 이 아민을 주제로 두게 되면 얘가 알파 탄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체 중심 탄소를 알파 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파 탄소가 되게 되면 얘는 알파 탄소에 결합이 된 카르복실기니까 얘를 알파 카르복실기라 합니다. 마찬가지, 이제는 카르복실 화합물이 주제야. 그러면 카르복실 화합물이 주제가 되게 되면 카르복실기에 대해서 얘가 알파 탄소가 됩니다. 이 알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이기 때문에 얘를 알파 아미노기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산의 경우에 아스팔트산은 R그룹이 어떻게 되지? 여기가 CH2가 몇 개? 한 개? 책임져. 한 개 맞아. CH2가 두 개가 되면 글루탐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카르복실기와 이 카르복실기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pKa 값이 커? 다들 문제 안 해준다고 난리던데. 이론도 안 돼 있는데 문제 하면 뭐함? 어느 것이 pKa 값이 커? 얘가 크지? 얘가 왜 커?
얘가 왜 pKa 값이 왜 클까? 주변에 소수성이 많으면 pKa 값이 커져. 주변에 소수성이 커진다. 알겠지? 이거 기억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화학적 상식이야. 주변에 소수성이 많아지게 되면 pKa 값이 커지게 됩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주위에 소수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야? 수소가 많다는 얘기야. 수소가 많으니까 분담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수소를 잃어버리는 능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산으로 작용하는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pKa 값이 이것의 pKa 값보다는 커요. 얘가 보다 더 강산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강산이 되는 거야.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가 강산이 되는 거야. 어쨌든 얘를 기준에 두든 얘는 탄소가 뭐가 된다고?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탄소는 뭐라고 불러주면 돼? 베타라 불러주면 돼. 그럼 이 카르복실기는 이름을 베타 카르복실기. 마찬가지 얘를 기준에 두든 얘는 뭐가 된다고? 알파 탄소. 얘는 뭐라 하면 돼? 베타 탄소. 얘는 뭐라 하면 돼? 감마 탄소. 얘는 뭐라고 불러주면 돼? 감마 카르복실기.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카르복실기와 알파 아미노기 간에 펩타이드가 형성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일반적인 펩티드 결합을 형성했다는 얘기야. 각 작용기에 이온화상수는 펩티드 결합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거짓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필요하니까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하자, 인 것이. 알라닌의 경우에 pKa 값이 이것에 대한 알파 아미노기의 짝산에 대한 pKa 값이 9.9야. 아스팔트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베타라고 적혀 있지, 그지? 베타 카르복실기. 얘가 3.9야. 리신의 경우에 이제 요거 보면 구조를 그릴 수 있겠어? 솔직히 나도 아미노산 20개는 다 못 그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근데 한 번씩 그려는 봐. 뭐라고 적혀 있어? 입실론 아미노기라고 적혀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아미노기. 되겠어?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얘가 pKa 값 10.5. 얘가 pKa 값이 2.2이다. 이 트리펩티드는 이론적 등전점이 기역이고 pH 9인 완충 용액에서 전기영동하면 니언극으로 이동한다. 답안에는 적을 필요 없다. pH는 누구의 성질이야? 용액의 성질이지, 그지? 용액의 성질이니까 용액의 주체가 뭐가 되지? 용매지, 그지? 용매.
pKa와 pI는 누구의 성질이야? 그렇지, 용질의 성질이지. P가 어떤 뜻이야? P가 그치, 마이너스 로그. P는 마이너스 로그라는 뜻이야. 알겠지? 마이너스 로그.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 주체는 뭐가 되지? 전부 무엇에 대한 표현이야? 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야.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많다는 얘기야? 수소이온 양성자를 많이 가진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제? 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적다가 되는 거야. 화학 반응은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아. 알겠지? 너무 쉽지, 그지? 힘이 강하면 빼앗으면 되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면 뭘 하는 거야? 빼앗는 거야.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이니까, 힘이 강하면 빼앗고, 힘이 약하면 빼앗기고,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고. 알겠지? 자, 그러면 pH가 작아져. 어떤 뜻이야? 용매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어. 용매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용질에게 주려고 해. 되겠어, 이제? 그래서 pH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용질이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용질이 수소이온을 받아주니까 용질이 무엇으로 작용을 해? 그렇지, 염기로 작용을 해. 자신이 염기로 작용하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해? 짝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용질이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니까 전하로 본다라면 전하는 어떤 전하가 크죠?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 아니, 용질이 H 플러스를 뭐를 받는다고? 플러스를 받는다는 게 플러스. 플러스를 받으니까 전하는 플러스 값이 커지겠지. 어려워. 되겠어? 응. 그잖아. 그래서 얘가 염기로 작용을 해. 염기로 작용을 해서 H 플러스를 받는다니까. H 플러스. H 플러스를 받으니까 얘는 전기적인 특징을 가질 거 아니야. 플러스를 받으니까 전기적인 것은 플러스 전하가 커지겠지. 그래서 pH가 낮은 곳에서 용질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pH가 높아지게 되면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수소이온이 적다는 얘기야. 그럼 용매가 수소이온이 적으니까 용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빼앗겠지. 그럼 용질이 뭐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산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수소이온을 빼앗겨, 플러스를 빼앗겨. 용질은 뭐가 되게 돼? 엄전하를 띠겠지. 이해됐어? pKa 값이나 pI는 반대지, 그지? pKa 값이 작다. 혹은 pI 값이 작다. 그럼 pKa 값이 작다는 말은 용질이 지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어.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용매에게 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수소이온을 잃어버리는 거야. 수소이온을 잃어버리니까 전기적인 특징은 뭐가 되게 돼? 엄전하가 커진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pKa 값이 작거나 pI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만큼 엄전하가 더 큰 물질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pH 1에서 가정을 해보자. pH 1에서 이들은 전부 pH보다는 pKa 값이 큰 것들이니까 전부 어떤 형태로 존재하려고 해? 수소이온을 받은 형태로 존재하려고 하겠지. 수소이온을 받은 형태로 존재하니까 이 작용기가 NH3 플러스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얘는 COH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얘는 NH3 플러스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얘는
CO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겠지. 총 알짜 전하는 전체 전하에 대한 총량이 되게 돼.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지. 여기 1은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알겠지? 여기 1을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가 0이야. 그러면 전체에 대한 서메이션이니까 얼마가 되지? 대략 pH 1에서 얘는 넷 차지가 어디에 가깝다는 얘기야? 플러스 2에 가깝다가 되는 거야. pH가 2.2가 되게 되면 여기는 여전히 이 형태일 것이고 여기는 이 형태가 되고 여기는 NH3 플러스가 되게 되고 이제는 pKa 값과 같은 pH니까 조금 전에 문제에서 풀었지. 산의 농도와 염기의 농도가 같다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얘가 HA의 형태, 얘가 COO-가 A-의 형태. 이때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게 되면 얘는 0이 되게 되고 얘는 플러스 1이 되게 되면 얘는 이제 얼마라고 계산해 줘야 돼? 0과 마이너스 1의 중앙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알짜 전하는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지? pH를 계속 높여. 그리고 이것과 같아지는 pH에서 멈춰. 여기가 NH3 플러스이고 이제는 여기가 자신의 pKa 값과 같은 pH니까 HA의 형태, 얘는 A-의 형태, 얘는 NH3 플러스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얘는 이제 A-의 형태로 존재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값이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규칙성이 보여? 여기에서부터 pKa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값이 얼마씩 감소하면 돼? 1씩 감소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계산 안 해봐도 되겠지. pH 9.9에서는 그러면 알짜 전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pH 10.5에서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되겠어? PI 어떻게 구하면 되지? PI 뜻이 뭐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알겠지? 그럼 PI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이 근사치다. 알겠지? 우리는 근사치만 구하면 된다. 이론치. 그러면 PI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이다. 이게 PI가 아니라 PI의 근사치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치만 구하면 된다. 실제 값은 어떻게 해야 돼? 실험해야 돼. 실제 값은 계산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실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물어보게 되면 그 미친 사람이야. 알겠지? 우리는 이론치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론치만 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0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수야?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수가 0이지, 그지? 그럼 이때는 PI는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3.9, 9.9의 중앙값이다. 그러므로 6.9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6.9이다. PI 값이 6.9야. pH가 9인 완충 용액이야. pH가 9다. PI가 6.9다. pH가 PI보다 높다. PI는 누구의 성질? 용질의 성질. 이건 순간적으로 알겠지, 나와야 돼. PI와 pKa는 누구의 성질이라고? 용질. pH는 누구의 성질? 용매. 그러면 얘가 값이 작아? 얘가 값이 커? 얘가 수소이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화학 반응의 원리는 어떻게 한다고?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고. 얘가 얘에게 뭐를 주면 돼? 되겠지? 용질은 그러면 수소이온을 잃어버린다가 되겠지. 그러므로 이 pH에서 용질은 수소이온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떤 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띄니까 얘는 어느 극으로 간다? 너무 쉽지, 그지? 따라서 얘는 pH 9인 완충 용액에서 전기 영동하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다음 4번 문제. 다음은 두 종류의 트리펩티드 기억과 얘는 어떤 용액 S의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기할 때 실제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얘는 입자의 원형을 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근데 pH 7인 용액 S라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맞으니까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가 읽는 생물학 책은 전부 무엇이 존재야? 우리 몸이 존재지, 그지? 우리 몸이 존재니까 어떤 상태에서 표기하는 것이 옳아? pH 7인 용액에서 표기하는 것이 옳겠지,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실험 조건이잖아. 리언은 글리신은 R기가 H이고 리신이 R그룹이 아민이지. 여기는 아스팔트산이 R그룹이 카복시이고 트레오닌 발리는 R그룹이 여기에서는 이온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한 pKa 값이 글리신의 pK1은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이고 pK2는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이고 pKr은 R 그룹에 대한 pKa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9.6이 될 것이고
리씨는 R기가 10.53이고 트레오니는 알파 카르복실기가 2.11이다. 이거부터 하자.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하면 돼. pH 1에서부터 하든 혹은 pH 14에서부터 내려오든 상관없어. pH 1에서 얘는 NH3 플러스인 상태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NH3 플러스인 상태가 될 것이고 얘는 CO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겠지, 그지? 잘못 적었다. H. 그러면 여기에서는 플러스 1, 여기에서 플러스 1, 여기에서 0이 되니까 알자 전화가 넷 차지가 얘는 플러스 2이다. 이제 pH를 올리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pKa가 2.11이다. 여기는 NH3 플러스 형태. 여기는 NH3 플러스 형태. 여기는 이게 HA의 형태. 이게 A 마이너스 형태. 둘에 대한 농도가 같다.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1. 이때는 농도 비율이 같은 것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여기에서는 값은 플러스 2분의 3. 그 처음에만 pH 1이든 0이든 가정을 하고 계산한 다음에 처음에만 얼마를 빼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빼면 되지. 그 다음부터 pKa 값 만날 때마다 얼마씩 빼면 된다고? 1씩 빼주면 돼. 되겠어? 응. 그러면 굳이 다 안 그려봐야 되겠지, 그치? pH, 그 다음 만나는 pKa 값이 9.60이야. 여기에서 알자 전화가 얼마란 얘기야? 플러스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 다음 만나는 것이 pH 10.53이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야. 쉽지? 여기에 뭐가 있어? PI가 있겠지. PI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2분의 9.60 플러스 10.54. 내가 이 앞에 자리가 바뀌니까 나이가 산수가 안 돼. 그래서 계산해가 왔으니까 뭘 하지 마. 10.065래요. 아, 니들도 내 나이 한 대 봐. 근데 곧이야, 곧. 아닐 것 같지? 나도 그런 것 같아. 쌤들 나이대가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 20대 중반? 후반? 후반 정도? 후반? 딱 내 절반 정도네? 엊그제 같아. 20대 중반이면 엊그제 같아. 근데 그 엊그제가 벌써 이렇게 참 머리도 기껏기껏 넘어가는 거고. 처음 강의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 똑같이 하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스팔트산 1.88. 얘가 3.65. 아니지. 이게 아미노기잖아. 아스팔트산이면 9.60. 발린이니까 2.32. 한 번만 딱 하면 돼, 이제부터. 항상 나는 습관이 pH 1부터예요. pH 1에서 얘는 NH3 플러스 형태, 얘는 COH의 형태, 얘도 COH, 여기가 플러스 1, 0, 0이니까 알자 전하가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처음에만 얼마를 빼주면 된다고? 2분의 1 처음에만 여기네. 처음에만 여기에서 뭐가 되니까 농도가 같아지는 것이니까 0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는 것이니까 처음에만 2분의 1을 빼주면 돼. 그럼 처음 만나는 pKa 값이 2.32야. 그러면 계산 안 해봐도 pH 2.32에서 알짜 전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만나는 pKa 값이 3.65야. 그러면 pH 3.65에서 알짜 전하는 마이너스 2분의 1. pH 9.60에서 알짜 전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제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굳이 이걸 다 안 그려봐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PI는 이 값과 이 값 사이가 중앙값이 PI야. 그러므로 PI는 2분의 2.32 플러스 3.65 2.985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스스로 하라. 단, 각 작용기의 이온화 상수는 펩티드 결합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되지 않으니까 된다고 가정을 한 거야. 기역과 니은에 등전점을 각각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제시해라 했으니까 얘는 굳이 답안 적을 때 지면하려 하지 말고 뭐만 적어주면 돼? 값만 적어주면 돼. 기역은 얼마이고 니은은 얼마이다라고 적어주면 돼. 두 번째, 기역을 pH5의 전기장에 둘 때 양극과 음극 중 어느 극으로 이동하는지를 쓰고 그 근거를 각 작용기의 이온화 상태를 고려하여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pH가 5야. 그러면 글리신의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파 아미노기가 pKa 값이 9.6이니까 pKa 값보다 pH가 낮을 때는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 산의 형태로 존재하겠지. 여기는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니까 이제는 얘가 물에게 수소이온을 줘버려야 돼. 그러면 이 형태가 되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때는 알짜 전하량이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돼.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이때는 답안을 작성할 때 굳이 알짜 전하에 대한 값을 숫자로 꼭 표현 안 해도 돼. 그러면 얘는 근거를 각 작용기의 이온화 상태를 고려해서 제시를 하라 했으니까 글리신의 R기는 이 상태이고 리신의 또 잘못 적는다. 글리신의 R기가 아니라 알파 아미노기지. 아니. 이렇게 적어줘. 알파 아미노기. 알파 아미노기는 리신은 R그룹인 거지. 리신의 R기는 얘는 R기라 해도 되고 리신이니까 아까 입실론 아미노기지, 그지? R기는
상태이며 트레오닌의 알파 카르복실이지. 트리펩티드가 기억은 알자 전하가 플러스 값을 가진다. 따라서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음극으로 이동한다. 다음 (5번) 문제에서 다음은 단백질 ASF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이다. 표는 단백질 ASF의 분자량과 등전점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서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얘는 음이온 교환이니까 양이온 수지 크로마토그래피이지. 양이온 수지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양전하가 크면 클수록 더 잘 용출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양전하가 크다는 것은 PI 값이 크면 클수록 양전하가 크다. PI가 크다는 얘기는 지가 수소이온이 적다는 얘기잖아. 염기로 작용한다는 얘기잖아. 수소이온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양의 값이 크다. PI 값이 크면 클수록 먼저 용출되게 된다. ASF 혼합물을 분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용출 결과를 얻었다. 시험관 30에서 120번까지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단백질 ASF가 모두 존재했다. 시험관 80에서 120번까지, 80에서 120번까지니까 얘는 용출 속도가 느린 것이지. 의 시료를 모아 전기영동으로 분석하여 세 종류의 단백질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면 먼저 용출되는 것이 30번에서 80번까지이고 여기에 먼저 용출되는 것, PI 값이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F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B가 되겠지. 80번에서 120번 그 다음은 6.5가 되니까 E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가는 것은
D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가는 것은 A가 되겠지, 그지? 여기에서 NaCl의 농도를 만약에 높여주는 것을 문제에서 묻는다라면 NaCl의 농도를 높여주는 것은 NaCl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된다는 얘기지.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가 되니까 얘가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이온 교환이 잘 일어나겠지. 음이온 교환이 잘 일어나도록 해서 강제로 용출시키기 위해서지, 그지? 용출되지 않던 것을 용출시키기 위해서 음이온 교환을 증가시켜주는 거야. 다의 시료를 농축하여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로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이제는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는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는다고 좋은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는 이걸 갖다가 겔을 다공성 겔을 사용을 하니까 분자량이 작으면 구멍에 자주 들어가서 저항이 커지게 되고 이런 말 안 적어도 돼. 얘는 분자량이 클수록 용출 속도가 빠르다라고 적어주면 돼. 더 잘 용출된다라고 적어주면 돼. 알겠지? 분자량이 클수록 용출 속도가 빠르다. 용출이 더 잘 일어난다. 그럼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용출 속도가 빠르다. EDA에서 분자량에 따라서 배열하게 되면 먼저 가는 것이 E가 80, D가 55, A가 20이니까 얘는 분자량 순이네. 그러면 가장 먼저 용출되는 것이 E, 그 다음에 용출되는 것이 D, 그 다음에 용출되는 것이 A가 되게 되겠지. 따라서 단백질을 분리하였을 때 가장 먼저 용출되는 것은 E라 하면 되고, 다의 시료에 포함되지 않은 세 종류의 단백질, 예제, SDS 페이지로 분리한다. 얘는 SDS 페이지이다. SDS 페이지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여기서는 용출이란 단어를 쓰면 되고 전기영동할 때는 전개란 단어를 쓴다 그랬지, 그지?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개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CFB에서 C가 분자량이 50, F가 분자량이 100, B가 분자량이 35. 그럼 순서대로 배열하게 되면 B가 가장 먼저 전개가 되게 되고, 다음은 C가 되고, 다음은 F가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SDS 페이지로 분리하였을 때 가장 전개 속도가 빠른 것을 물었으니까 B로 하면 되겠지. 기억은 E이고 리언은 B이다. 다음 6번. 다음은 단백질 A의 시스테인 장기와 이황화결합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를 트립신으로 처리하여 가수분해한다. 트립신은 엔도펩티다제로서 얘는 어떤 아미노산을 인식한다 그랬지? 염기성?
염기성 C야? 펩신은 방향족이야? 키모트립신은 방향족이야? 그럼 펩신이 방향족? N이야?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들어가지 않나? 유신? 키모트립신은 방향족 C. 1차 전기운동하여 분자량에 따라 분리한다. 비오틴 말레아마이드를 처리하여 시스테인의 자유 SH기에 비오틴을 붙인다. 폴포믹 애시드니까 과포름산을 처리하게 되면 이황화결합을 파괴한다. 베타몰카토에탄올이나 초기에는 이걸 많이 써먹었는 거지. 베타몰카토에탄올. 그러다가 이제 유행이 디티오트레이톨. 이들은 둘 다 환원제로 작용해서 이황화결합을 파괴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이제 재료를 바꾼 거야. 과포름산. 과포름산은 환원제가 아니라 황을 산화시키는 것이지, 그지? 산화제로서 이황화결합을 파괴하는 것이다. 얘는 환원시켜가지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황화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그대로 티올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티올이 다시 이황화결합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요드 아세트산을 처리한다 그랬지, 그지? 얘는 티올을 아세틸화 시키는 것이지. 티올을 아세틸화 시켜 이황화결합이 재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근데 얘는 후처리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1차 전기영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2차 전기영동하여 분자량에 따라 분리한다. 염색하여 펩타이드 조각을 확인한다. 단백질 염색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지? 얘는 단백질이면 단백질은 코마시 블루. (1차) 전기영동과 (2차) 전기영동에 대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게 되면 차이가 있는 것을 찾으면 되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로 이동한 거지. 그럼 얘는 분자량이 뭐가 되었다는 얘기야? 커졌다는 얘기지, 그지? 분자량이 커진 것을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찾으면 뭐를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그렇지. 비오틴화된 거지. 얘는 비오틴이 결합이 된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같고, 여기는 같고, 다음은 여기지.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얘가 둘로 쪼개진 거지. 여기에서는 얘는 비오틴이
첨가가 된 것이고, 얘는 이황화결합이 파괴가 된 거지. 마찬가지. 그 다음 얘가 되고, 그 다음 얘가 되겠네.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 둘로 쪼개진 것이다. 다음은 얘가 되겠네. 얘가 길이가 길어진 것이다. 노란색은 비오틴이 첨가가 된 것이고, 붉은색은 이황화결합이 파괴가 된 것이고,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테인 장기의 수는 최소, 모든 시스테인 장기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6이다. 이황화결합의 수라 했으니까 이황화결합의 수는 하나, 두 개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니은은 2이다.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6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7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